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대통령실로 들어온 검사 출신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지난 22대 총선 출마 때문에 잠시 대통령실을 나갔다가 낙선 후 곧바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복귀했을 만큼 친윤 인사입니다. 이원모 전 비서관도 김건희 씨와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7월 1차례, 8월 4차례, 총 12분 정도를 이 전 비서관과 통화했습니다. 한 번을 빼고는 모두 김 씨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이 전 비서관 부부의 특별한 관계는 이미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이 전 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는 반클리프 목걸이 착용이 문제가 된 나토 순방 때 민간인 신분으로 1호기에 탑승하고 김건희 씨를 수행해 논란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민간인인 신 씨가 1호기에 탑승하기까지의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외교부로부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텃밭인 서울 강남을의 공천을 신청했다가 당내 반발에 부딪히자 경기 용인갑에 전략 공천됐습니다. 하지만 용인갑 역시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구로 평가받는 곳이어서 김건희 씨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아주 그냥 여사한테 그냥 이원모 하나 어떻게 저 국회의원 배지 달게 해주려고 저 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많이 하고 있긴 있네요. 하고 있지. 특검은 이 공천 개입 의혹도 역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전 비서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서도 순직해병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위법 의혹에 같이 얽혀 있는 데다 정부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 업무를 보좌하는 인사비서관과 영부인이 왜 직접 통화를 했는지 밝혀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대목입니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가 원래 통화를 많이 하고 이것저것 물어본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전 비서관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구승우입니다. KTV가 2023년 10월 청와대 관저들에서 예산 8,600만 원을 들여 무관중으로 진행한 국악공연. 그런데 김건희 씨가 관람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황제 관람 의혹이 일었습니다.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 등이 공연 전 참석하면서 답사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국악공연 당일 황상훈 당시 문체비서관, 정용석 신수진 선임행정관 등과 같이 사전에 오셨죠? 사전 답사를 진행한 것으로 지목된 신수진 당시 문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신 행정관은 2023년 8월 말 김건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9분 11초. 당시엔 행정관도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통화 뒤인 9월에 선임 행정관으로 대통령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0개월 뒤인 2024년 7월 문체비서관으로까지 승진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왜 전화를 했는지 신 전 비서관에게 물었지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씨는 이른바 김건희 인맥으로 알려진 문화계 인사들과도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이들 중 일부는 문체부 산하 기관장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2023년 7월 25일 저녁 김 씨는 윤 전 대통령 취임식도 초청받은 걸로 알려진 김성원 당국대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8분 넘게 통화했습니다. 이후 11월 김 교수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초대 관장으로 임명됐는데 이듬해 성희롱과 갑질 논란이 터져 사임했습니다. 김 교수에게 통화 내용을 물었지만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기관장 인사 직전에 당사자에게 연락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이사장에 콘텐츠 업체 대표 김일호 씨를 임명하겠다고 발표하기 하루 전 김 여사가 김일호 대표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김 대표는 김 여사가 과거 애니메이션 사업을 했을 때 인연을 맺었고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청받았습니다. 김 대표는 김건희 씨가 젊은 기업인이 이사장을 맡을 필요가 있다고 여러 차례 부탁해 이사장을 맡게 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씨는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도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24일 밤 10시가 넘은 시각 박 전 장관과 2분가량 통화를 한 겁니다. 박 전 장관은 MBC에 김건희 씨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가 2분가량의 통화 기록이 있다고 되묻자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김건희 씨가 장관뿐만 아니라 뭐 대통령실 비서관들 쭉 전화하는데 이게 통상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23년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2달 동안의 김건희 씨 통화 내역을 보면요.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실 참모들이 특히 눈에 띕니다. 네, 우선 이원모 당시 대통령 인사비서관과 5차례 통화를 했고요. 얼마 전 전해드린 것처럼 김동조 연설기록비서관과 강훈 국정홍보비서관,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과는 모두 10차례 이상 그야말로 수시로 통화를 했습니다. 심지어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과도 10차례 통화했습니다. 영부인의 업무와 크게 관련이 없는 대통령의 참모인데도 거의 김건희 씨가 먼저 전화를 걸었거든요. 한 번에 10분, 20분 이렇게 길게 통화한 기록도 있고요. 45분 통화한 기록도 확인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전직 청와대 참모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일반적이지 않고 시스템상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통화 상대방들은 대통령의 참모이지 영부인의 참모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영부인이 상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담당 행정관을 통해 절차를 밟아 상의하지 이렇게 김건희 씨처럼 영부인이 직접 전화를 걸고 더구나 이렇게 자주 그리고 오래 통화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 부인은 가족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취임 뒤 영부인을 담당하던 제2부속실을 없앴죠. 이 결정이 오히려 김 씨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없앤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담당 행정관을 통해 소통하면 공식적인 기록이 남을 수 있으니 이 제2부속실 설치를 미루고 김 여사가 개인 전화로 이들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것 아니냐는 겁니다.